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요 지수들은 큰 하락을 보이며 9월 초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계속 올랐던 만큼 이 정도 하락은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주요 지지선들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으며 사이버트럭이 인기를 견인하면서 내일 테슬라가 주도하는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이번 주에 잠시 쉬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의 조정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하기 위해 주요 지수를 분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 직전에 매수 물량이 쏟아지며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장이 끝난 뒤 지수가 5,800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지만 테슬라가 다시 상승을 견인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횡보할 가능성이 크며 스마트 머니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보유 중인 종목을 지켜보며 실적 발표 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을 찾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나스닥도 오늘 장 중반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1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마감했는데 이 이동평균선은 단기 트레이더들과 주요 알고리즘 헤지펀드들이 많이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보유를 유지하되 공격적인 상승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량 기업을 고르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다우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만큼 각 종목의 비중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형주가 이제 돌파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며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9월 초 모멘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도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형주가 당분간 쉬어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이 더 상승할 여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러셀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더 빠르게 하락하지 않은 점이 다소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러셀을 대상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시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일도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진입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거대한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수를 지지하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쉬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오히려 시장이 잠시 조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공격적인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스윙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돌파 후 바로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초와는 달리 이제는 돌파한 종목들의 실적을 꼼꼼히 따져보며 신중하게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UPRO를 약간 매수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경우 매도할 생각이었지만 장 막판에 지수가 반등하는 것을 보고 매수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삼아 바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오늘 만약 단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마감했다면 매도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현재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의 상승으로 내일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보유하되 당분간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TQQQ가 오늘 빅테크 중심으로 큰 하락을 보였지만 주요 이동평균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USD는 하락하더라도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고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은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투자할 때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며 ETF로 접근할 때는 USD나 SMH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SOXL이 모든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며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특히 퀄컴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중심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지수는 오늘 약간 하락하면서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의 상승세가 횡보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공포 시그널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SSO와 QLD를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S&P 500이 당분간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분할 매수를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제 주요 자산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트레이더들, 예를 들어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폴 튜더 존스는 채권을 권유하지 않고 오히려 채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들이 지속적으로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의 전략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투자할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장기 채권에 투자할 필요는 없으며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오늘 금리가 더 상승하면서 3일 전에 숏 포지션에 들어간 분들은 현재 상당한 수익을 넣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예측이 매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금 ETF는 돌파 후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한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돌파 시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지지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정고점 부근에서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한 포지션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보유할 계획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확실해진다면 비트코인은 더 큰 상승 여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4개의 저항선이 있어 비트코인이 이를 돌파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상승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실적 발표 후 $230를 돌파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내일 이 돌파가 유지된다면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모두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내일 장 초반 30분 정도 모멘텀을 지켜본 후 모든 주요 지표가 정배열을 이룬다면 매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저항선이 강하고 저항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저항선에 도달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장 초반에 하락했지만 지지선을 유지하며 마감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초에 매수하신 분들의 지지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GPU 구매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트레이딩을 결정할 때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메타는 오늘 매도세가 강해져서 장 막판에 매도를 고려했지만 막판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큰손들이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옵션을 통한 해지로 인해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하락은 주식 매도보다는 옵션 해지로 인한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섹터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두 섹터는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ETF는 현재 장기금리의 상승에도 계속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어제 주택 건설주를 매도 관점으로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마트머니는 이미 9월 주택 판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9월에 주택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도했죠. 하지만 9월은 미국인들이 이사를 많이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학교가 이미 시작된 후에는 새 집을 사거나 이사할 일이 적어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주택 구매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택 건설주는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끝나고 상승세로 돌아갈 때 다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당금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통신사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매력도를 순위대로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모바일 통신회사는 T모바일로 8월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통신사 중 1등을 차지하고 있어
통신사 주식에 투자한다면 T모바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AT&T는 최근 2달간의 횡보를 마치고 오늘 돌파했으며 배당금으로 유명하지만 부채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돌파한 시점에 매수한 분들은 당분간 보유하며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버라이즌은 과거 인기를 끌었던 통신사였지만 5G 기술에서 T모바일과 AT&T에 뒤처지며 고객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어 배당 수익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인터넷 공급의 선두주자인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는 현재 5G와 화이버로 넘어가는 기술적 변화 속에서 화이버 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지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배당금 측면과 기업의 탄탄한 기반을 고려할 때 컴캐스트는 인터넷 회사 중에서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보다는 배당금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것입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2등 인터넷 회사로 현재 인터넷 업계의 심화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신사가 독과점을 이루지 않는 미국 시장 상황에서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당분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큰 호재도 보이지 않아 주가의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난 회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오늘 급락했지만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만약 7월 중순에 매수하셨다면 오늘 매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GE Vernova는 제가 보유한 회사로 오늘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동안 배당금 계좌에서 NE가 횡보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 20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매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현재 SSO를 5번째로 분할 매수했으며 QLD도 3번째로 분할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횡보하고 약간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분할 매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윙 트레이딩에서 어떤 매수나 매도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돌파하는 주식들이 거의 없으며 어제 스윙 트레이딩으로 많은 물량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지수에 집중하고 빅테크 주식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도 S&P 500 ETF, 나스닥 100 반도체 ETF, 월배당 ETF를 모두 매수했습니다. 이제 SCHD는 내일이면 500만 원어치 매수가 완료됩니다. 최근 락히드 마틴과 같은 회사들이 급락하면서 SCHD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 SCHD를 더 매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제 지난 6주간 많이 오른 만큼 이제 쉬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현재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붕괴하느냐입니다. 만약 내일 단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된다면 트레이딩 비중을 줄이고 지수 관련 투자에 집중하면서 개별 종목은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유지된다면 공격적인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트레이딩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스마트 머니들이 자금을 점진적으로 빼갈 가능성도 있으니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섹터 ETF나 지수 ETF에서 감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관찰하며 트레이딩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립식 투자는 이러한 변동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며 여러분도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적립식 투자를 기본으로 깔아두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동이 오는 시장도 길게 보면 언제나 우상향하니 언제나 이를 염두하고 투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